어떤 사람은 승용차를 살 때 돈이 많이 있는데도 쓰기 편한 저렴한 차를 사서 타고 다닙니다. 뭐 아반떼나 뭐 이렇게 조그만 차를, 소형차를 사서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훌륭한 경제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과시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과시가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비싼 차를 삽니다. 비싼 차는 모양이 좋을 뿐만 아니라 차가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렴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가 우리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싼 차는 차가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그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차가 두 종류 있었습니다. 하나는 볼보, 네,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차가 바로 볼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롤스로이스입니다. 네, 저 차는 롤스로이스입니다. 당시에 볼보는 스웨덴에서 만든 차였으며 롤스로이스는 영국에서 만든 차였습니다. 예, 볼보는 스웨덴제고 이 롤스로이스는 원래 영국제입니다. 영국제. 물론 두 차 모두 안전하기로 유명한데 이 볼보는 이 높은 산 위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그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높은 산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차는 멀쩡한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 35년 전에는 저 볼보가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차는 멀쩡해요. 부서지지 않았는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가 견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긴 쇠부터가 벌써 들어가 있는 게 틀려요. 그러나 그때까지,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 이 사고를 포함해서 저 차를 타고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차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 차 타고 나서는. 그 차가 바로 롤스로이스입니다. 예. 요즘은 우리 한국에도 롤스로이스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예, 요즘은 그래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두 개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롤스로이스는 영국에서 만든 것이 아닌 독일의 BMW사가 인수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롤스로이스는 옛날 롤스로이스가 아닌 거예요. 요즘은 독일제예요. 원래 롤스로이스는 영국제입니다. 35년 전에 영국에서 영국의 3대, 영국이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영국 왕실, 두 번째는 비틀즈, 그리고 세 번째가 롤스로이스입니다. 영국의 자랑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요즘 롤스로이스는 독일제입니다. 영국제가 아니에요. 나는 20대 초반에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초심리학적 능력을 많이 수련했습니다. 유체 이탈이라는 걸 난 많이 했어요. 그 전에는 운동도 많이 해서, 고등학교 때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3층이나 4층 가는 데서는 가뿐하게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또 높이 뛰어오르기도 하여, 예, 저렇게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심신이 모두 건강했는데 20대 초에는 유체, 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체가 유체입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건 유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육체와 유체는 틀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유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지금 육체로만 생각하는데 원래 정신체하고 육체는 분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유체를 영어로 하면 아스트럴 보디입니다. 이게 이 유체라고 하는 아스트럴 보디가 몸에서 이탈하는 수련을 많이 해서 나는 거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유체 이탈도 처음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처음 할 때는. 그런데 이제 능숙하게 되면은 의식을 하는 상태에서 유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몸 위로 빠져나가면은 의식을 그대로 갖고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보통 잠을 자다가 빠져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가위 눌림 현상이라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갈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유체가 처음 해보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죽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유체가 가다가 흔들흔들 가면은 막 몸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면 그 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유체 이탈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갑자기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스트럴 보디가 몸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이런 식으로 유체 이탈을 합니다. 그런데 유체하고 육체하고 사이는 이렇게 끈이 매어져 있어요. 저 끈이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죽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도 나는 케이블카를 못 탑니다. 케이블카 같은 높은 곳에 다니는 차를 타면은 무서워서 땅바닥에 앉아 밖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 겉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보이지만은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은,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걸 타면은 난 서 있지 못해요. 그러면 땅바닥에 앉아야 돼요. 의자도 못 앉아요. 그 땅바닥에 앉아서 단전에다 힘을 빡 주고 그 다음에 의자를 붙잡고 앉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겁쟁이처럼 보여요. 특히 이 비행기 앞자리에 타면은 1등석, 즉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앞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올라갈 때, 이렇게 쫙 올라갈 때 그때 몸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엔 내가 밤낮 그 1등석만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몸이 쭉 올라갈 때 되면은 단전에 힘을 주고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식은땀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평평하게 가면 이제 그때는 다 마음이 이제 놓여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1등석 자리를 못 합니다. 요즘은 비즈니스 좀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맨 앞에 앉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는 그 자동차를 운전하기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가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는 순간 아스트럴 보디가 몸에서 분리될까봐 두려웠으며, 특히 뒤에서 다른 차가 와서 갑자기 박으면 박는 순간 아스트럴 보디가 분리될까봐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갑자기 팍 부닥치는 순간 아스트럴 보디가 분리될 수가 있어요. 아스트럴 보디는 쉽게 표현하면 정신작용을 하는 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육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렇게. 그건 육체 때문에 저렇게 생긴 겁니다. 원래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아스트럴 보디가 몸에서 분리가 되면 몸은 정신작용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체와 같은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제 밑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이. 동생한테 면허증을 따라고 하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은 면허증을 따지 못하고 끝내 군대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혼자 운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엔 굉장히 겁을 먹고서 운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 마음의 준비를 바짝 하고 또 이탈될까봐 함부로 속력을 내지 않고 처음에는 단전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조심조심해서 운전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동차를 움직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또 뒤에서 빠른 속도로 내 차를 와서 박으면 박히는 순간 아스트롤 보디는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가장 좋은 중형차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뭐 로얄 살롱이라든가 또 그랜저, 또 에쿠스, 제네시스 같은 중형차를 꼭 사서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누가 갑자기 뒤에서 내 뒤를 박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형차는 위험하죠. 튕겨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중형차는 박으면 그래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항상 중형차만 타고 다녔습니다. 30년 전에 나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차라 그래봐야 몇 대 없었어요. 뭐 벤츠, 볼보, 뭐 불과 일본 차 이렇게 몇 종류밖에 없었는데 일본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차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차는 사람이 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사람을 선택한다는 차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돈을 주고 어느 차를 살까 해가지고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차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차는 우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북의 김일성도 신청했지만 차가 거절해서 구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옛날에 그 차를 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차가 선택하지 않아서 못 샀어요. 김일성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차는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차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사람 이상 추천을 해야지 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이게 대통령도 사지 못하는 차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민비가 탔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민비가 아마 탔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 뒤로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차는 바로 롤스로이스입니다. 그게 바로 롤스로이스예요. 이렇게 차가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 그 차는 망해서 지금 독일로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30년 전에는 차가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서 추천이 필요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나 살 수는 있었어요, 사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였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입니다. 예. 나는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무겁고 튼튼해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주차를 잘못하거나 하면 그 락카차라는 게 끌고 가잖아요. 롤스로이스는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는 굳이 끌고 가려면은 그 길다는 트럭이어서 위에다 싣고선 가야지 되지 락카차가 끌고 갈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차가 무거웠어요. 굉장히. 몇 톤 된다 그랬어요. 그게. 그리고 롤스로이스는 그 당시에는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많이 다니지 않았고 어쩌면은 세계적으로 롤스로이스를 내가 2번째인가 3번째 가진 사람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조중훈 씨가 제일 먼저 가졌어요. 그건 비행기 회사에서 선물했어요, 그때. 예. 요즘 롤스로이스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느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자기가 롤스로이스 있다고 그 당시에 한번 한국에 그 차를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요즘은 뭐 한국에도 뭐 맨 그 사기꾼 같은 놈도 타고 다니고, 예. 주로 그런 인간들 타고 다니죠. 그 당시엔 뭐 이건희 씨도 차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롤스로이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 차 상당히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차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에 있죠, 우리나라 차는. 근데 일본 차는 오른쪽에 있어요. 길도 우리랑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왼쪽에 있는 차로 주문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왼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운전대가 있는 롤스로이스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 차의 이름은 롤스로이스 팬덤입니다. 저 차가 롤스로이스 팬덤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여왕, 영국 여왕이 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일본의 황태자가 결혼식 할 때 롤스로이스 팬텀 오픈카를 탔던 차입니다. 예. 저 주문한 차가 올 때까지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쉽게 또 타기 좋은 작은 차 하나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그 차는 벤츠 오픈카로 당시에 4명이 탈 수 있는 차였습니다. 원래 오픈카는 2명이 타는 겁니다. 네, 2명이 타는데 그 당시에 처음 벤츠에서 4인승용 오픈카가 나왔어요. 네, 저 차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차는 모두 4기통이었습니다. 기통수가 4기통이었어요. 그러나 벤츠는 작은 차였지만 8기통에 3200cc였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고급차는 8기통이지만 당시에 벤츠는 아주 좋은 차도 아니었는데, 저 차는 아주 좋은 차도 아니었는데 8기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롤스로이스는 대체로 12기통입니다. 근데 저 벤츠는 8기통이었어요. 내가 왜 기통수를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기통수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물론 그게 엔진에서 일으키는 작용이지만, 이 기통수가 왜 필요하냐면, 당시에 그 일본에 있던 같은 회사 직원의 차는 6기통이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선 두 차가 같이 산에 놀러 갔어요. 근데 내가 산에 먼저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 차에는 카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전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무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친구 차와 무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지금 엑셀레터를 이빠이 밟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왜 늦느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길, 이 벤츠는 8기통이라서 빠르고 자기 차는 6기통이라서 늦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차는 전부 다 4기통이었는데 그래도 그 친구 차는 찝차였지만 6기통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차는 늦다고, 나보다 한참 늦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차는 거의 4기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통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기통이 중요한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세요? 여러분들 타도 대체로 지금 아마 4기통일 겁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중부고속도로 같은 데서 언덕을 올라갈 때 차가 빌빌거리면서 늦는 것이 바로 기통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통은 곧 출력인 것입니다. 그 출력이 센 차가 기통수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면, 기통이 뭔지 모르면 왜 빠른지 늦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그걸 아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는 현실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쓰는 머리가 올머리예요. 근데 올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올머리는 곧 원하는 것을 현실에 실현하는, 현실에 실현하는 전략과 같은 것입니다. 올머리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A가 나타나고 저렇게 하면 B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쓰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올머리는 이렇게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지게끔 성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한테 질문할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좋은 데를 다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든지. 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 올머리가 관계 있는 겁니다. 올머리가 원하는 현실을 이루어지게끔 또 성취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올머리를 갖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원 성취를 하려면 올머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올머리의 기준은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어떻게 했다 하면 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를 알고 쓰는 머리가 올머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하는 심정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원하는 생각을 현실에 나타나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이 어찌 되었든 원하는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원하는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머리 쓰는 법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동차. 저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안전이 그 현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동이 현실이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 현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그 자동차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동을 위해 차를 사느냐 아니면 안락과 안전을 위해 차를 사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무엇을 위해서 차를 사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동을 위한 현실이냐 아니면 안전을 위한 현실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동과 안전 중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과 자기 이득, 이익과 또 자기 존재에 관한 시선입니다. 내가 존재하느냐, 잘 사느냐, 아니면은 이익만 바라보느냐, 이익만 취하느냐에 관한 시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하는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향해서 가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간다 이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 갈머리고 목표가 현실에 오게끔 하는 것은 올머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머리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고 쓰는 머리이며 갈머리는 그 결과를 바라보고 가는 머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올머리의 기준이 현실이라면 올머리는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갈머리의 기준은 심정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갈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올머리를 해야지 최선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갈머리를 쓰면은 그러면 현실은 이상한 엉뚱한 것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원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드러난 결과가 자기 존재의 안전인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를 망가뜨리는 것인지 잘 알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 존재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연예인이나 또 대중들 중에는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사회주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주의를 모르죠. 뭔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좋은 것처럼만 느껴지죠. 내 생각에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라는 걸 몰라요. 이북이라고 하지만은 이북을 우리는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주의 한다는 사람들은 그들은 진보라는 이름의 미래지향적인 그룹에 속하길 바라며,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해요. 그래서 진보라는 이름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룹에 속하길 바라며, 여러분들도 그거 하고 싶잖아요. 진보. 또 지금의 정치 세력과도 일치하여 여러모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잘 봐주죠. 같은 진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당장 자기 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텔레비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진보주의자들이 출연합니다. 진보가 아닌 사람들은 잘 끼질 못해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존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지만 나중에는 자기 존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존재.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자기 이득을 위해 자신을 잃게 되는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익만 바라보고 하면 자신을 잃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도 사람들을 전부 다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쳐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어요. 벌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그 집이 그대로 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와이프한테 다 맡겨놓고서 자기는 감옥에 갔어요.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 이거죠. 근데 마누라가 딱 들어 퍼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득은 얻었는데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을 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득을 위해 무리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잘못되는 겁니다. 사기꾼, 또 남을 뭐 친절하게 베푼다고 하는 그 봉사원들 중에는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자기라는 존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자기 존재를 잃는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면 자기 이익을 위해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바라보며 또 단순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머리들이죠, 이런 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계산하고 단순하게 권력을 사용하면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로 인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회사, 그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제로 인한 실직이 뜻밖의 현실로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돈을 조금 받는 사람을 많이 받게 해주면 저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가게에서.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걸 모른다, 이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심정으로 단순하게 시작하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오게끔 현실적으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쫓겨난 거예요.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갈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진짜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그들이 현 정부를 좋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다 정부를 좋아할 줄 알고 그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올머리를 모른 채 단순한 생각으로 갈머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이죠. 왜냐면 그 정부가 그 정부니까. 참. 요즘은 또 그 이상하게 우리 정부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저 거지 같은 이북한테 왜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또 뭘 잘해주겠다고, 미국이 유엔이 이북을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돕겠다고 하면서 또 관광사업을, 개별 관광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저 거지 같은 이북이 우리나라 대통령 알기를 무슨 짐승 삶아놓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갈머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과 서울역에 모여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퇴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합니다. 갈머리들이니까.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겠다느니, 그러니까 부동산을 집 팔고 사는 것도 허가를 막고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유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느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바퀴벌레가 수없이 많은데 그러고 저것도 다 보유세를 내야 되느냐. 바퀴벌레 아시죠? 그 바글바글거리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보유세 내야 되느냐, 이러고 지금 사람들이 따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국민을 광화문에 나와서 싸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뭐 하겠다고 발표만 하면 할수록 광화문에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나와서 싸워라,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 갈머리들이. 이 나라가 비운에서 벗어나려면, 이 좋지 않은 운에서 벗어나려면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여당이나 야당 모두가 갈머리만 있지 올머리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만 저런 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나라의 위태로움을 느껴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런 위태로움을 느껴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라를 구할 군인조차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지금 그런 군인도 없어요. 그나마 국민들을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또 검사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걸 또 저 갈머리들이 다 지금 없애버리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 마음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하고 의식하는 자의식과 또 하나는 의식할 수는 없지만 반응하고 행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지, 두 가지 형태예요. 자의식과 영혼,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자의식이 원하면 그 생각은 걱정이 되어 영혼에 걱정을 각인시킵니다. 생각하는 자의식이 원하면,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자의식이 원하면 그 생각은 걱정이 돼가지고 영혼에 걱정을 각인시킵니다. 그러면 영혼은 걱정거리를 불러들여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의식이 원하면, 생각하는 자의식,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원하면 그 생각은 과연 될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영혼에 걱정을 각인시킵니다. 그러면 영혼은 걱정거리를 불러들여옵니다. 그러나 행동하고 반응하는 영혼이 원하면, 그러니까 자의식이 원한다고 영혼이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원하는 건 자의식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은 사이파워가 되어 현실에 나타납니다. 영혼이 끌어오는 힘이 사이파워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원하면 영혼은 그 원하는 것을 사이파워가 돼서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원하면 그것은 걱정이 돼서 결국은 걱정거리를 불러옵니다. 문제는 영혼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 사용법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심정으로 간절히 바라면, 다시요. 쉽게 말하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심정으로, 이미 가졌다 이거예요. 원하는 걸 벌써 성취한 거예요. 마음에서 가진 심정으로 간절히 바라면 사이파워가 되어 현실에 나타나지만, 원하는 것을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영혼은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로 사용하려면, 즉 영혼을 사용하는 방법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미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갖고 시작하면, 영원히 갖고 시작하면 영원히 그것을 불러들여와요. 올머리는 이렇게 먼저 취한다 이거예요. 먼저 취하고 다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갈머리가 얻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라면 올머리는 이렇게 먼저 취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갈머리는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가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갈머리들이 하면은 부동산, 보유세, 반려동물 이런 거 하다가 보면은 점점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사이퍼를 잘 몰라 갈머리를 통해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간략을 해야 되는데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머리 깎고 앉아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제사 지내고 앉아있고 개네요.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뭐 인간이 나이 먹는다고 더 위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 나이 먹어봤자 13살이에요. 전부 다 하는 짓 보세요. 제 애들이죠 저게. 늙은 애하고 그냥 어린 애하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저게 그냥. 법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행자의 의도에 따라 법 또한 의도한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집행자가 의도하는 것에 따라서 법 또한 의도한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법이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징벌 안 해요. 법이 징벌 안 해요. 사람이 그 법을 통해 징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법을 믿고 앉아 있어요. 그럼 법은 아무것도 안 해요. 법은 없는 것과 있는 것과 같아요. 실행하는 사람이, 집행자가 그 법을 쓰는 것뿐인 거지 법은 그냥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우리나라는 뭐 법도 다 지키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 안 지킵니다. 요즘은 좀 지키는 편에 들어가는 거죠. 거의 안 지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법이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법을 통해 징벌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지금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흔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법을 실행할 정치인이 없으면 유야무야가 되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가서 태극기를, 내가 뭐라 그래요? 3년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저거 자료에 아무 소용없다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요. 최종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를 현실화시켜야죠. 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었든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머리를 통해 행동해야 합니다. 올머리는 이미 성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취를 무엇을 할 것이냐를 갖고 해야죠. 성취가 길바닥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성취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를 골똘히 생각하는 머리는 결국 갈머리가 되어 엉뚱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몰라요? 그걸 갖고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미지를 가슴에 품고 행동하는 경영법을 올머리 경영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서 돈 벌려고 하면은 노동자밖에 안 돼요.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갖고선 하라 이런 얘기예요. 성취할 것을 집을 한 채 사겠다든가 아니면 건물 하나 사겠다든가 그걸 갖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취되지만 돈 모아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돈 잔뜩 모아놔보세요. 나중에 집값이 몇 배 더 뛰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질 것을 먼저 갖고 그걸 갖기 위해서 행동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올머리 경영법이라고 합니다. 현실은 이렇게 올머리 경영법에 의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은 소원은 사이파워가 되어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파동과 입자는 같은 겁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한 과학자들은 파동과 입자가 같은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봤죠. 여러분들이 도하면 도에 가는 것이 도하는 소리와 도라고 하는 건반과 같이 공명한다는 것을,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은 사이파워가 되어서 그렇게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소원 성취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소원 성취하는 법이에요. 자,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소원을 올머리로 품고 사이파워를 통해 이루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인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정치인을 골라 선거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올해는 선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분간해 가면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아무나 지 좋다고 찍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올머리 경영법을 반드시 익혀서 나라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알고 보면 올머리 경영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해봐서 못 알아듣는 거지, 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원하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지, 하지 말라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되겠지는 안 됩니다. 되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나라 법은, 우리나라 법은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법은 그 사람 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악을 하면 장악한 사람의 법은 항상 장악한 사람 편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